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끔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. 오늘 영상에선 우리 여러분과 같이 이 NFC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. 지금 최근에 이 기업들이 실적 발표 시즌을 맞고 있어서 우리 NFC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. 근데 엄청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. 근데 너무나 희한한 게 정말 실적이 너무나도 좋은데 이 큰 상승이 지금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딱 이유가 있어 보여요.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같이 이러한 오늘 이유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눠볼 건데, 그 전에 먼저 실적을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볼 거고요. 그리고 이 최근 이슈들 체크를 해볼 거고,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향후 주가 흐름의 향방은 어떻게 나아갈 가능성이 높을까, 이 부분 오늘 영상에서 우리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실적 부분 한번 좀 보실게요. 이번 달 초에 2월 5일에 공시를 올렸고요. 보시면 이 당해 사업 연도와 직전 사업 연도 이렇게 있는데, 이 당해 사업 연도가 23년도를 일컫고 있는 겁니다. 직전 사업 연도는 당연히 22년도가 되겠죠. 저희가 봐야 할 건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이 부분을 좀 볼 건데, 보시면 지금 이 숫자들의 단위가 여러분 원단입니다. 원단위.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. 22년도 연 합산 매출액 같은 경우에 31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. 근데 23년도 들어와서 400억 원을 넘겨요. 428억 원을 넘는 수치를 달성을 하면서 이 증감 비율로 봤을 때 36%가 넘는 36.1%를 달성을 합니다. 그러니까 증가를 한 거죠.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더 합니다. 직전 사업년도 22년도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약 22억 7,200만 원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, 23년도 들어오면서 40억 원이죠. 40억 6,700만 원을 달성을 하면서 요거는 증감 비율로 환산하면 79%나 상승을 한 겁니다. 그리고 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22년도 연간 당기순이익은요 18억 원, 18억 7,200만 원 정도 규모를 달성을 했었습니다. 근데 23년도 오면서 37억 원이 넘는 37억 3,100만 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남기면서 요것 또한 증감 비율로 환산하면 거의 100%에 가까운 99.2%에 가까운 엄청난 증가세를 보여주었어요. 이게 여러분 간간히 다른 기업들이나 다른 종목들 보시면요, 뭐 그 해에 해당 연도에 뭐 공장을 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종속기업을 매각을 한다든지 뭐 여러한 이슈들 때문에 그때 당시 당기순이익에 그러한 수치가 포함이 되어서 이러한 중간 비율이 이렇게 막 진짜 엄청난 증감 비율이 나오는 적도 좀 종종 덜어 있거든요. 근데 지금 현재 이 NFC에서 밝히고 있는 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의 변동 주요 원인을 보시면요, 각 사업 부문 수주 확대에 따른 매출 및 이익 증가가 굉장히 건전합니다. 그러니까 그냥 사업을 잘했다는 거예요. 사업을 엄청 굉장히 잘 영위를 해서 매출액 증가가 있었고, 그거에 따른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대한 마진이 있었다라고 해서 설명을 합니다. 뭐 구체하게 뭐 이 뒤에 어떤 붙는 뭐 수식어 같은 게 없어요. 뭐 종속기업 매각이라든지 뭐 공장 뭐 처분이라든지 뭐 등등등이 없습니다. 그냥 정직하게 사업 열심히 잘해서 수주 확대 따놓고 이걸 통해서 매출액 증대시켰고, 이걸 통해서 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증가했다. 그러니까 굉장히 건전합니다. 건전합니다.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. 또 하나 이슈가 있어요. 이것 또한 2월 5일날 올라온 이슈인데 바로 배당을 결정했다는 이슈죠. 배당의 구분은요, 결산 배당 방식이고요, 한 주당 40원에 해당하는 그런 배당이에요. 이걸 뭐 시가 배당률로 환산하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. 0.5%에 불과한 배당률이지만, 그래도 배당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기업들이 굉장히 더러 다수가 있죠. 그거와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단 낫다. 우리가 좀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실적도 실적이고, 실적은 실리 다 챙겨가면서 주주가치 제고에도 뭐 노력을 하고 있는, 이 뭐 배당률을 보자면 노력을 하고 있나 뭐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, 그래도 배당이 아예 없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비교를 해보면 좋은 거죠, 여러분들. 그죠? 좋은 게 좋은 거니까. 그래서 뭐 이러한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그냥 간단히 체크를 하고요. 아마 여러분들이면 다들 이미 알고 계셨겠죠. 자,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건 최근 이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. 자, NFC가요 인도 뷰티 시장에 진출을 한답니다. 이달 내에 화장품 완제품을 납품을 하기로 했대요.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도 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.
이렇게 내용을 좀 요약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. 인도 현지 기업 브런치 뷰티라는 뭐 기업이죠. 화장품 기업이겠죠. 여기에 연내 스킨케어 화장품을 공급하는 정식 PO를 발급받았고 이달 내에 첫 납품을 완료할 계획이다 라면서 납품 품목은요. 크림과 세럼 등 두 가지로 계약 금액은 8억 원 규모.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, 사실. 근데 그렇지만 이따 또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거지만 지금 현재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화장품 산업은요 중국 쪽의 의존도가 굉장히 컸어요. 이 중국의 의존도가 정말 엄청나게 컸습니다. 얘네 관련해서 뭐 얘네가 유커라고 해가지고 중국인 관광객을 중국말로 유커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냥 그대로 명사화가 되면서 유커라는 표현을 써요. 그러니까 관광객입니다. 이 중국인 관광객이 대한민국에 많이 놀러 오냐 안 오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 화장품 산업에 있는 엮여 있는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요동을 많이 쳤었습니다. 그리고 코로나 시즌 때도 코로나 때 대부분의 이 화장품 산업 자체의 이런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했어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엔데믹 이후에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량으로 많이 놀러와 주는지의 여부가 우리의 초유의 관심사였단 말이죠. 그리고 이 시기에 심지어 시진핑도요 대한민국의 방한까지 하면서 이러한 기대감은 더더욱 우리가 커져 갔었어요.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? 이 지금 현재 중국이 굉장히 극심한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좋지 못해요, 중국이. 그래서 사람들이 이 코로나 이전 시기와 같이 주머니에서 돈을 막 꺼내가지고 막 쓰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없단 겁니다. 지금 중국의 이 소비 자체가 완전히 죽어 있어요. 그래서 해외로 여행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중국 국내 여행을 하는 이런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이 뭐 6년 5개월 만에 한국 단체 여행을 허용을 했다는 소식 때문에 지난해 약 8월 달, 그러니까 지난 여름이었죠. 이때 엄청나게 관심을 받았지만 그거에 그 관심에 상응하지 못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이 인도 시장이 우리가 좀 타겟팅을 해야 할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넘었죠, 여러분. 거의 뭐 막 비등비등해 가고 있는데 뭐 인도가 더 많았다가 중국이 더 많았다가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인 관광객들 들어오면 우리 이 업황 자체가 사는 이유가 전부 다 이 머리수잖아요. 그래서 어떠한 산업이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진출을 할 때 그 나라의 이 인구적인 이런 좀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지금 잠깐 이 중국 시장 자체가 많이 좀 죽어 있지만 이때 계속 이 중국만 하염없이 목 빠져라 기다릴 게 아니라 이런 인도나 미국, 영국 아니면 뭐 등등등 뭐 유럽 등도 우리가 좀 타겟팅을 해서 그쪽 나라들도 공략을 해 가면서 범글로벌적인 사업적인 이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. 그래야 우리가 더더욱 성장을 할 수 있다. 이게 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경제 회복을 한다면 중국은 그대로 다시 또 우리 손님으로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겹경사겠죠.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어요. 올해 2월 4일자의 자료입니다, 여러분. 보시면요. 화장품의 온라인 침투율이 34.3%로 23년 온라인 매출 12조 원이나 증가를 했다라는 이슈니까 점점점 이 온라인 시장이 확대가 돼가고 있다. 그리고 원래는 이 화장품 산업 자체가 국내 인프라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인터넷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이 국내 인프라에서만 뭐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전자상거래가 좀 활발했다면 이제는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과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전자상거래 요렇게 소스로 우리가 좀 가져간다면 새로운 아이템이 충분히 될 수 있고 우리나라 지금 국민 인구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더욱더 조금 넓은 시야를 갖고 글로벌적인 시장으로 우리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디지털 마케팅과 전자상거래를 이제 좀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. 이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자료는요. 이것도 역시 올해 지난달 말일 1월 31일 날 올라왔던 자료입니다. 보시면요. 헤드라인이 2년 만에 화장품이 2년 만에 중소기업 수출 품목 1위로 복귀를 했다.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. 총 수출 10대 품목에는 아직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 중반부 때 중기 때 수출 10대 품목에 여러분 당당히 화장품이 1등에 이름을 올려놓습니다.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
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국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이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까지 제쳐요. 자동차 제치고요. 반도체까지 제치면서 1위에 이 화장품이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추이이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유의미한 게 여기 있습니다. 온라인 수출 상위 5대 국가가 1위가 미국입니다. 원래 대부분의 1위 국가는 전부 다 중국이었거든요. 근데 2위가 또 일본이 올라와요. 그리고 이제 중국이 3위로 조금 이제 좀 처졌다라는 점이고, 이 부분 보시면요,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입니다. 140개국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좀 조사를 했을 때 화장품 수출액 증가액이 저 140개국 평균이 6.9%라는 거예요.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45%가 넘어가고요. 일본은 8%, 베트남은 32.8%, 러시아도 42.8%, 홍콩도 28%인데 중국만 마이너스입니다. 중국만 22.9% 마이너스예요. 그러니까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게 이제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범글로벌적으로 이 사업적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. 근데 그러기 위해선 디지털 마케팅과 전자상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점, 요 부분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화장품 수출액이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다 주가에 반영이 될 거라는 이야기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다는 점, 이 부분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그럼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좀 같이 보실게요. 자, 차트로 넘어가서 보시면요, 여러분 사실 이게 21년도 9월 달부터 지금까지 차트입니다. 그래서 이때 이거를 제가 다 해석해드리면서 이때 등락폭과 이런 것들을 해석해버리면 오늘 영상이 너무나 길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지금 가장 최근의 이 주가 흐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보시면 여러분 딱 보이십니다. 굉장히 차트가 삐죽삐죽해요. 위에 윗꼬리가 엄청나게 길게 달리고 있습니다. 이래서 이 지금 엄청난 호실적을 거뒀지만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. 다시 한번 차트를 거시적으로 보시면요, 지금 이 매물대, 여기 쌓여있는 매물대 자체의 무게가, 압력이 장난이 아니란 겁니다. 엄청나게 위에서 짓누르고 있는 하방 압력이 너무나 강해요.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뭐 수급들도 들어와 주면서 주가 상승이 있었지만 원래 이만큼 상승을 해야 했던 주식이 요만큼만 상승을 해가면서 그 나머지 상승분 요만큼이 위에서 밀리니까 하방 압력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가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있는 매물대 자체가 너무나 두텁기 때문에 아마 이 당분간은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러한 좀 박스권 흐름을 이 안에서 좀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,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라인을 그어드린 게 의미가 뭐냐면요, 오늘 장에서 우리 NFC가 8,420원으로 장 마감을 했거든요. 이걸 수치로 좀 환산해보면 0.47% 좀 조정이 나왔어요. 근데 너무 낙심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, 여러분 오늘 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한 장이었습니다. 오늘 이 주세의 흐름 자체가요, 코스닥 같은 경우에 1.57%가 빠졌고요, 코스피 같은 경우에 0.83%가 빠졌거든요. 그리고 이 상승 하락 종목에 대한 이 비율만 좀 보셔도 대충 아마 좀 짐작이 가실 겁니다. 너무나 좀 좋지 못한 장의 흐름이었어요. 근데 우리 NFC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장 지수보다 덜 빠진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그래도 지금 현재 이 파란 색깔 라인이 여러분 상승 추세입니다. 이 박스권 안에서도요, 이때 최저점을 기록을 하고 그래도 그나마 미약하게나마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면서 우상향 해주고 있는 지금 그런 추세예요.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미시적으로 좀 보시면, 지금 당장 주가 라인은 여기 있지만 아마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약 8,250원 요 근처까지도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아마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아요. 가장 최근에도 이때 지지 받았고요, 이때도 그렇고요, 이때도 그렇고요, 뭐 이때도 그렇고요. 그리고 이때는요, 이 라인이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쪽에서 좀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유의미한 가격대다 라고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, 만약에 좀 상승이 나오더라도 아직까지 요 위쪽에 있는 이 매물대들 자체가 다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돌파 시도가 계속해서 몇 차례 더 나와줘야 될 겁니다, 아마.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는 약 9,250원 라인에서 다시 한번 저항에 밀릴 가능성이 있고, 예상보다 조금 더 수급이 더 많이 들어와 주면서 한 요 정도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이쪽 위쪽 라인 정도는 돌파를 해줄 수 있을 듯 보여요. 근데 아마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이
결국엔 이 만원 라인 있죠. 만원, 딱 만원 라인 여 근처에서 최근에 이때 다 저항을 받고 밀렸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쪽 근처, 여 근처는 좀 뚫기는 당분간은 좀 어려워 보인다.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 NFC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화장품 산업과 NFC의 뭐 실적,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적 뭐 특성, 그리고 앞으로 뭐 사업적인 전망들, 이런 거 다 미뤄봤을 때 결국엔 거시적인 관점에선 우상향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언젠가는 소화를 해줄 거예요. 근데 너무나 지금 위에서 정말 바위같이 꾹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소화시키는 데는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은 우리가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런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 저의 100%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 맹신하지 마시고요.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. 이 부분 여러분 꼭 인지를 해 주시고요. 오늘 영상에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. 저도 계속 뭐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나온다면 이렇게 취합을 해서 우리 여러분께 브리핑을 다시 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다시 인사를 드릴 테니까요. 굳이 이 NFC 아니어도 다른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시더라도 저희 대기업 채널 놀러 오셔서 해당 종목 검색하시면 아마 웬만하면 다 나올 겁니다. 자, 우리 여러분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